1월 26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종교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2025 종교인식 조사 결과에서 종교의 사회적 약자와 인권보호 역할은 70에서 80%가 동의한 반면 정치적 갈등 해결 역할에 대한 기대는 30%에 그쳤습니다. 종교 변연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해석되는데 종교인식 조사 결과를 분석해봤습니다. 특별한 시선과 대우가 아닌 남과 다르지 않은 평범함을 바란다는 장애인. 사회인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사회초년생 장애인이 마주하는 난관이 더욱 큰 가운데 남양주 봉선사가 차별 없는 취업 일터로 장애인 일자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명의 장애인 청년이 템플스테이 담당 직원으로 경제활동과 사회 적응을 시작해 찾아가 봤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둘러싸인 나라 부탄은 국민 총행복이라는 독특한 국가 발전 지표부터 사찰과 행정 구조까지 불교적 가치가 사회 전반에 깊이 스며든 나라입니다. 불교가 국가 운영과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부탄을 통해 살펴보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부탄을 행복의 나라로 만든 불교의 뿌리와 역할을 짚어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종교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의 2025 종교인식 조사 결과인데요. 종교의 사회적 약자와 인권보호 역할은 70에서 80%가 동의한 반면 정치적 갈등 해결 역할은 30%에 그쳐 종교 본연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해석됩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종교의 존재감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 리서치가 지난 7일 발표한 2025년 종교인식 조사 결과 종교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응답은 82%에 달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70% 초반에 머물렀던 인식이 불과 1년 만에 10%포인트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에서 가장 높았고 20, 30대 청년 세대, 무교 집단에서도 종교 영향력을 체감한다는 응답이 크게 늘었습니다. 2025년 종교인구 조사에서 국민의 51%가 무종교인데도 종교 영향력 수치가 증가한 것은 종교가 개인의 신앙을 넘어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세대와 이념을 넘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통일교 게이트를 비롯해 정치적 이슈에 극단적 행보를 보인 일부 종교단체의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신자나 비신자 관계없이 일단 다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정치적인 이슈나 사건들이 좀 아무래도 좀 종교 관련된 그런 사건들이 좀 불거지면서 종교가 영향을 준다라는 인식이 높아지는 걸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 증가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불교 천주교의 호감도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반면 개신교의 정치 이슈와 맞물리며 호감도가 소폭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각 종교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느끼지만 종교에 대한 호감 상승으로 균등하게 이어진 건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우리 사회의 종교 갈등 정도는 62%가 심각하다고 답해 지난해에 비해 9%포인트 이상이 종교 갈등이 더 심해졌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의 사회적 약자 보호, 인권 침해 문제 해결 참여에는 다수가 동의한 반면 정치적 갈등 해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은 30%로 종교계의 사회 참여는 원하지만 정치 영역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인식도 확인됐습니다. 현실 정치 영역에서까지 그걸 나서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고 좀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거는. 예전부터 계속 반복돼서 좀 확인이 된 부분이었거든요. 정치는 좀 이제 정치인들한테 좀 맡기고 종교는 좀 세속적인 것보다는 좀 다른 차원의 좀 한 차원 높은 그런 좀 문제 해결에 관여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종교 갈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도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가하고 사회적 약자와 인권 보호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어 종교 본연의 역할에 대한 성찰과 실천이 더 높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특별한 시선과 대우가 아닌 남과 다르지 않은 평범함을 바란다는 장애인.
사회인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사회초년생 장애인이 마주하는 난관이 더욱 크다고 하는데요. 남양주 봉선사가 차별 없는 취업 일터로 장애인 일자리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명의 장애인 청년이 템플스테이 담당 직원으로 경제활동과 사회 적응을 시작한 건데요.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양주 봉선사 템플스테이가 열리는 휴월당에 좌복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습니다. 두 손으로 좌복을 펴고 오리엔테이션 영상 자료를 준비하는 손길. 템플스테이 참가자 맞이에 한창인 이들은 다름 아닌 장애인 청년들입니다. 봉선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남양주시 북부장애인 복지관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을 통해 2명의 사회초년생 장애인이 이번 달부터 매일 3시간씩 봉선사 연수국으로 출근하게 됐습니다. 보통 장애인 일자리는 카페나 공공기관이 익숙하지만 봉선사에서는 이례적으로 템플스테이 현장이 이들의 일터가 됐습니다. 불교는 모든 사람에 대한 자비와 평등을 강조하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포용을 실천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곳이기 때문에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적응하여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행과 휴식의 공간인 템플스테이가 이들에게는 사회로 나아가는 연습의 장이기도 합니다. 처음엔 낯설었던 절집 생활도 이제는 스님들과 편하게 인사를 나누고 역할도 하나씩 넓혀가며 연수국 운영에도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마당 쓰기 그리고 빨래 널기 그리고 작업복 정리 눈이 좀 많이 쌓였을 때 눈 치우기가 좀 재밌던 것 같습니다. 네. 일이 재밌고 휴식도 취할 수도 있고 재밌으니까 계속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을 하며 얻는 건 월급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마음. 사찰이라는 안정된 공간은 이들에게 천천히 적응하고 자신감과 책임감을 심어주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오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도 건네고 웃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즐거워하는 모습,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고용의 어떤 그런 관계를 떠나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서로 이렇게 또 하나의 또 공동체로서 이런 가치를 좀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봉선복지재단은 지난해 지원법인에서 운영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남양주시와 구리시 일대에서 17개 복지기관을 운영하는 경기 북부 최대 복지재단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우리 시민들을 함께 우리 부처님 품 안에서 함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맺음으로 해서 불교의 포교 정신과 전법 정신이 부합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에 나선 봉선사. 봉선사는 지역사회와 함께 숨쉬며 장애인 복지 일자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둘러싸인 나라 부탄은 국민 총행복이라는 독특한 국가발전 지표부터 사찰과 행정 구조까지 불교적 가치가 사회 전반에 깊이 스며든 나라입니다. 불교는 부탄에서 개인의 신앙을 넘어 국가 운영과 시민의 삶을 함께 이끄는 철학으로 작동해 왔는데요. 불교가 국가 운영과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부탄을 통해 살펴보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부탄을 행복의 나라로 만든 불교의 뿌리와 역할을 짚어봅니다. 이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둘러싸인 나라 부탄. 한반도 약 5분의 1 규모의 인구도 80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왕국입니다. 이 나라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불교. 8세기 파드마 삼바바가 불교를 전하면서 부탄에 뿌리 내린 불교는 국민의 75%가 티베트 불교 신자일 정도로 개인의 신앙을 넘어 국가 운영의 철학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2008년 이펀 군주제로 전환한 이후에도 부탄 헌법은 불교를 국가의 정신적 유산으로 규정하면서 불교적 가치를 국가 정체성의 근간에 두고 있습니다. 부탄을 상징하는 국가 발전 지표인 국민총 행복 역시 불교의 중도와 자비 사상에서 출발했습니다. 경제 성장만을 목표로 삼기보다 정신적 안정과 공동체의 조화, 자연과의 공존을 국가 발전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부탄의 불교는 국가의 정신적, 문화적 근간으로 일상생활과 가치관 또는 국가 정체성 전반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자비와 마음챙김,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같은 특징은 부탄의 사찰 구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탄에는 일반적인 사찰과 함께 종이라 불리는 독특한 형태의 불교 공간이 존재합니다. 종은 수행과 기도뿐 아니라 행정과 교육, 국방 기능까지 담당했던 복합적 국가시설로 불교와 정치, 공동체가 분리되지 않고 균형을 이뤄온 공간입니다. The significance of Dzong, which is a very quintessential aspect of Buddhism or rather our culture, is how there is a complete harmony between modernity and tradition, between science and development. 사찰은 공동체의 중심이었고 스님은 수행자이자 교육자, 때로는 행정의 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러한 불교적 전통은 오늘날에도 국가 정책과 교육, 환경 보호와 복지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부탄을 행복한 나라로 이해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So if Buddhism is about following a middle path, GNS shows the matrices, the method to follow the middle path. 이처럼 부탄은 불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국가의 방향과 시민의 삶을 함께 설계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보다 삶의 균형과 공동체의 안녕을 중요시하는 나라. 부탄에서 불교는 신앙을 넘어 국가의 철학이자 삶의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부탄에서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오늘 성도제일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특별법회로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 가운데 안동불교사업연합회도 안동시청에서 지역 불교화합과 도약을 다짐하는 성도제일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4일 열린 법회는 도량 결계의식을 시작으로 신묘 장구 대다라니 봉독과 육법 공양 등으로 성도제일 의미를 공유했습니다. 법회에는 고운사 주지 증운 스님, 안동불교사업연합회 회장 도륜 스님을 비롯해 지역 스님과 정관계 인사 등 7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성도제일을 축하했습니다. 주경 스님은 지혜를 깨달아 마음을 잘 쓰는 것이 수행이라며 가진 것을 나누는 불자가 돼 부처님의 청정심으로 돌아가라며 부처님 성도와 깨달음의 가르침을 삶의 실천으로 풀어냈습니다. 등운 스님은 수행 공동체로서 지역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불자의 실천을 강조했으며 도륜 스님은 건강한 사회와 나라를 서원하는 데 앞장서주길 당부했습니다. 대구 불교계도 부처님 성도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대구 불교사원연합회는 지난 23일 회원사찰 사부대중과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 외 9개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도절 기념대법회를 열고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참석 대중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을 사회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 성찰했습니다. 대구 불교사원연합회 회장 무문 스님은 스스로 부처임을 믿고 정진할 때 각자의 길이 깨달음의 길이라며 법회가 가슴속 샛별을 깨우는 시간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이어 연합회 산하기관 찬불가 경연대회를 열고 불교 문화의 가치를 계승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화합과 자비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아산시 불교사업연합회는 불교 4대 명절 중 하나인 성도제일을 맞아 지역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성도제일 연합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4일 아산 모나밸리에서 봉행된 법회에는 연합회 원로의장 송운 스님, 회장 휘정 스님, 부회장 성엽 스님 등 회원 스님들과 오세현 아산시장, 홍성표 아산시의회 의장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습니다. 회장 휘정 스님은 성도제일 기념법회에는 다문화 가정이 참여해 더욱 뜻깊다며 우리 모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품에서 가르침을 온몸으로 실천하자고 전했습니다. 원로의장 송운 스님은 성도란 참다운 삶의 길에서 자유와 행복을 찾았다는 뜻이라며 수행과 기도로 성도하는 것이 불자의 본분이라고 법문했습니다. 연합대법회는 팔상예문, 발언문 등으로 성도제일 의미를 되새기고 식전 행사로 다문화 가정 어린이 공연과 스리랑카 문화 공연 등을 마련해 지역 화합과 축제 회장을 펼쳤습니다.
부산불교연합회와 5대 종교 부산 지역 대표가 종교 화합과 연대를 다짐했습니다. 부산시가 지난 23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불교와 천주교, 기독교 등 5대 종교 지도자를 초청해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이자 범어사 주지인 정호 스님을 비롯해 각 종단 대표자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참석했습니다. 정호 스님은 올해는 가민대로 모든 일을 참고 견디며 이겨내야 하는 해라며 서로를 이해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넘기자고 독려했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이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종교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대 종교 대표는 공동선언 등을 통해 부산의 상생과 화합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포교부와 충청권 교구본사가 포교 활성화를 견인할 지역 전법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22일 세종광제사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조계종 포교국장 도진 스님을 비롯해 광제사 주지 탐대 스님, 법주사 교무국장 남전 스님, 마곡사 포교국장 무주 스님, 수덕사 포교국장 백운 스님 등이 협의체 구성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도진 스님은 지난해 성과를 이룬 대전, 세종, 충청 포교 역량 결집대회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세계 본사가 좋은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간담회는 지난해 개최된 대전, 세종, 충남 포교 역량 결집대회 1250인 아라한 야단법석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 전법 협의체 구성에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한불교 법화종이 제14대 종정 헌첩식을 봉행했습니다. 법화종은 지난 24일 평창 연화사에서 원로회의 의장 보명 스님, 교구 종무원장 협의회 회장 지성 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14대 종정 아면 스님 헌첩식을 봉행했습니다. 헌첩식은 총무원장 관요 스님 헌정문 봉독과 헌첩 봉정, 중앙종회의장 서한 스님 묘법 연화경 및 종원종법 봉정, 종정교시, 법어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종정 아면 스님은 헌첩의 무게를 산처럼 여기고 마음 거울을 닦는 원력으로 삼겠다며 종도 화합과 종단 발전을 당부했습니다. 아면 스님은 탄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7년 의암 스님에게 수계하며 법화종에 입종했으며 강원교구 종무원장 등을 역임하고 2022년 대종사 법계를 fun수했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종교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정치적 갈등 해결보다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인권 등의 역할을 더 크게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과 방향을 고민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1월 26일 월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